안녕하세요. 홍프로 스포츠입니다. 적중하신 가족방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홍프로 가족방에서 모든 경기, 언오버 및 핸디캡, 최종 조합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높은 홍프로 가족방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22일 일본 축구 1부 리그 6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간바 오사카 대 비셀고베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간바 오사카는 최근 수비와 역습이라는 실리적인 플레이가 잘 통하고 있다. 특히 고베를 상대로는 이 양상이 더 잘 맞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베에게 최근 당하는 시나리오는 간바가 공격적으로 갔다가 고베의 수비에 막히고 역습으로 타격을 당하는 케이스가 잦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 유효 슈팅 비중을 최대한 높이고 있고 지난 경기에서는 공격진의 개인기로 상대의 압박을 돌파하는 것으로도 효율을 낸 바 있기도 하다. 이어서 비셀고베는 전반적으로는 최근 리그에서 부진한 흐름이다. 특히 상대가 고베를 막기 위해서 최대한 신중하게 경기를 치르고 있다는 점이 포인트가 될 것이다. 고베도 상당히 역습에 강한 편이기 때문에 전력과 수비력과는 별개로 공간을 확보하는 데 꽤 애를 먹고 있는 분위기를 보인다. 리그에서는 최근 4경기에서 3득점만 넣으면서 화력이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일단 간바가 수비와 역습 지향적인 팀이 되었다는 점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고베가 상대방이 신중하게 운영을 하는 상황에서는 생각보다 공격력을 잘 투사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물론 고베의 수비적인 역량이 우수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서로 쉽게 한쪽이 무너지는 상황이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매치업이다.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주빌로 이와타 대 세레소 오사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와타는 주포 저메인이 돌아왔다. 일단 폭발력을 보장할 수 있는 선수가 돌아온 점은 호재다. 다만 저메인 이외에는 별다른 보조 득점원이 없다는 점은 공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저메인도 부상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기도 하다. 특히 세레소의 중앙 블록의 견고함이 만만한 팀이 아니라는 점도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이어서 세레소는 원맨팀 성향이 강하다. 레오 세아라가 주포 역할을 하고 있지만 역시 골을 넣을 수 있는 자원은 부족한 편이다. 물론 세레소의 경우 중앙에서의 견고함이 떨어지는 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4-2-3-1로 올라갈 수 있는 힘도 없지는 않다. 이와타의 수비가 지난 경기에서는 나쁘지 않았는데 압박을 당하면 자기 진영에서의 실수도 제법 나오는 편이라는 점은 감안해야 할 것이다. 세레소의 신승을 예상해본다. 두 팀이 서로 공격에서는 원맨팀 성향이 강하다. 따라서 득점 차이를 크게 벌리기 어려워하는 편인데 물론 세레소의 경우가 체급이나 단단함에서 장점이 뚜렷한 편이라고 볼 여지는 있을 것이다. 특히 자기 진영에서의 실수가 잦은 이와타의 약점을 노릴 가능성이 있다. 세레소 오사카 승리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가시와 레이솔 대 산프레체 히로시마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시와는 기복이 상당히 심하다. 사실 가시와가 아예 잠그는 편은 아닌데 오히려 압박 라인을 꽤 공격적으로 잡는다. 수비도 공격적으로 수행하는 마치다처럼 하는 팀이라고 할 수 있겠다. 물론 이 라인이 높은 점이 반복적인 시점의 원인이 되고 있고 호소야 등 공격수들의 효율이 상당히 떨어지는 편이다. 따라서 가시와가 기복을 가지고 있는 것도 이상한 일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이어서 히로시마는 지난 경기 미츠타의 퇴장 이후 경기가 마리노스에게 밀리고 말았다. 이 퇴장이 상당히 아쉬운 이유라면 공수전환이 빠른 와중에도 밸런스를 잡아줄 선수가 빠진 것이기 때문이다. 전반적으로 수비와 코어 미드필더 라인에 구멍이 많이 생긴 상황인데 현재 히로시마가 경기력이나 세부 스탯은 매우 좋은 팀이라고 하지만 원정에서는 의외로 승점 정립 페이스가 좋지 못한 점도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다. 히로시마가 고전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 미드필더와 수비의 이탈로 인해서 밸런스를 맞추는데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물론 가시와 입장에서도 경기력의 기복이 상당히 심한 점은 감안해야 하나 히로시마도 원정에서는 2승 6무 1패로 생각보다 승점 정리 페이스가 두드러지는 모습은 아니다. 히로시마의 신승을 점쳐본다. 산프이로 승리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사간도스 대 교토상가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간도스는 수비와 역습 성향에 약한 모습을 보인다. 사간도스의 플레이가 기동성이 꽤 좋지만 정교함이 꽤 떨어지는 탓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교토를 상대로는 상대도 틈을 자주 보이는 것을 잘 이용하는 편이긴 했으나 최근 교토가 상당히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성향으로 바뀐 점이 꽤 부담이다.
당장 지난 경기에서도 단단한 블록과 역습으로 무장한 후쿠오카에게 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어서 교토상가는 기본적으로 사간도스와 비슷하게 운영을 하던 편이었다. 다만 최근 리그에서 상승세를 타는 이유는 앞서 언급한 기조 변화 덕일 것이다. 최근 3경기에서는 점유율을 35%를 넘기지 못할 정도였다. 다만 하라를 타겟터로 세우고 롱볼로 가면서 최대한 카운터를 효율적으로 먹이는 것이 제법 잘 통하고 있다. 세레소와 나고야 같이 상위, 전력을 상대로도 무승부를 기록하기도 했다. 무너지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하다. 최근 교토가 기조를 변화했다는 점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보수적으로 변한 상황인데 블록과 역습에 강한 팀을 상대로 사간도스는 상당히 약했던 편이라는 점이 중요할 것이다. 그동안 서로 맞불러 가면서 사간도스가 이득을 챙기는 편이었지만 이번 매치에서는 오히려 교토가 더 상성해서 괜찮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교토상가 승리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시오난 벨마레 FC 도쿄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시오나는 도쿄를 상대로는 상당히 상성이 좋다. 특히 어린 선수들이 다수라서 기동성이 좋은 데다 페이스를 끝까지 유지하는 능력도 좋은 편이다. 지난 경기에서도 나고야를 상대로 후반전에는 완전히 시오난이 기세를 잡은 모습이었다. 특히 도쿄가 올라오는 상황에서 공격을 시도하는 성향이 강한데 이것을 카운터로 받아치는 것이 잘 통하고 있는 모습. 최근 오전에서는 3승 1무 1패로 시오난이 더 앞선 성적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어서 도쿄는 수비가 약점인 상황이다. 일단 하위권 팀을 만나는 상황에서는 주도권을 잡고 올라오는 편인데 뒷공간과 측면을 노출하는 시간이 길다는 점이 아쉬운 상황이다. 감독이 상당히 탑독 운영과 자신들이 주도하는 성향을 선호하는 편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마치다와 가시와 나고야 등 역습 성향을 가진 팀을 상대로는 좀처럼 이기지를 못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생각보다 시오난이 할 수 있는 것이 많은 상황으로 보이는 매치업이다. 상성에서도 유리한 것이 기동성과 에너지 레벨이 좋아 도쿄를 상대로 카운터로 재미를 꽤 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물론 시오난의 수비력은 전력상 신뢰하기는 어려우나 도쿄를 상대로도 난전을 유도하면서 승리를 거두는 스토리는 최근 자주 발생하는 모습이었다. 시오난 벨말의 승리를 추천합니다. 여섯 번째로 우라와 대 가시마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라와는 전반적으로 최근 수비적인 페이스가 좋지 못하다. 특히 고베전에서는 상대에게 패스워크를 자주 허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우라와가 점유율을 상대에게 내준다고 해도 결정적인 찬스를 내주지 않는 특성을 지녔는데 그 양상이 흐트러지고 있다는 점이 불안 요소다. 특히 가시마도 빌드업을 꽤 유려하게 할 수 있는 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슐츠 복귀 이후에는 우라와의 수비가 더 상승 곡선을 타기를 바라야 하는 상황이다. 이어서 가시마는 수비가 완벽한 팀은 아니다. 공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수가 나오는 상황에서는 수비에서의 역습 허용이 늘어나는 편인데 우라와를 상대로도 실점 가능성이 없지는 않은 이유다. 다만 가시마도 원정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공격 성공률을 보이는 등 공세에 힘이 만만한 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패스의 질이나 성공 확률 자체는 높은 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라와가 상대에게 점유를 허용하지만 수비를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던 편이다. 다만 최근에 패스를 허용하는 빈도가 잦아지는 등 장점인 수비가 불안한 모습이다. 가시마 역시 역습 대응이라는 약점이 있지만 원정에서도 득점 기록이나 공격 성공 확률은 매우 높다는 점이 승부를 가를 수 있을 것이다. 가시마 승리를 추천합니다.